자, 안녕하십니까. 베른마이크 TV 시청자 여러분, 호남지사의 임국주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유명하신 분이죠. 민주화, 노동자 문제를 깊게 연구하신 사회운동가 출신이시자 미래통합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에 국회의원 출마 이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또한 요즘 호남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을 최초로 정치 이슈화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장본인이십니다. 우리 주동식 전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간단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 와서 좀 호남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도 하차에 하게 돼서 항상 마음에 짐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발언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호남 사람들에게도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싶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최근에 정치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 이제 총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개월을 앞두고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내년 선거 전망 및 보수 집결 대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민주당이 호남 지지율이 최근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해란 이유가 뭘까?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도 어떤 민주당 지지율은 등락을 이제 하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현재 요즘에 최근에 어떤 그 민주당 지지율 추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아, 좀 그렇습니까? 그 굉장히 장기적이고 예. 추세적인 그러니까 예. 전략적인 변화다. 아, 제가 이제 항상 지난 얼마 전부터 지난 특히 대선 당시부터 호남은 불가역적인 변화에 접어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떨어졌다가도 반등하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은 지나갔다. 아, 호남도 이제는 그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완전히 변했다.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 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동안에는 변화다. 호남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게 내 식구, 내 새끼 예.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잘못하면은 종아리 때려서 바꾸면 된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제가 느끼기로는. 때려봐야 그 다음에 그때뿐이지 별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인식이 가장 좀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 이게 우리 편인가 민주당이라는 세 정당이. 아, 예. 나는 이제 그 대목에서 어떤 근본적인 그 의문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특히 그 어찌 보면은 가장 이제 호남이 저기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에는 뭐가 있냐면은 김대중, 동교동 예. 그 민주당 세력의 정체성하고 일치한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대목에 대한 변화가 이제 의문이 시작된 게 사실 최초의 그 변화가 시작된 게 지난 2016년 국민의 아, 예. 국민의당. 그때 일단은 예. 1차적으로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는 뭐 민주당이 아주 초토화됐었죠. 초토화됐는데 다시 그때 그것은 이제 안철수나 그 국민의당 정치인들의 한계 때문에 예. 그 다시 원상 복귀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번에는 그런 그 정도 차원이 아닌 것 같고 게다가 근본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이 호남을 위해서 그리고 더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 대한민국과의 관계 속에서 민주당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예. 대목에다 의문이 저는 시작이 되고 있고 예. 이거 굉장히 미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속도도 드릴 거예요. 예. 어떤 변화로 그 결정적인 변화 소위 예. 말해서 임계점으로 가는 데까지는 저는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건 시간보다도 방향이 예. 저는 바뀌고 있다. 예. 그 이제 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87년 체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육공화국은 87년 그렇죠. 체제. 육공화국은 헌정의 이제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87년 체제라는 것은 헌정 질서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어떤 부징이나 예.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87년 체제 들어온 이후로 소위 말해서 좌파가 주도한 이념적 정치적 이념적 주도성을 예. 지은 체제가 87년 체제였어요. 예. 근데 저는 제가 보기로는 87년 체제는 헌정적으로는 육공화국이라는 헌정 체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87년 체제라는 이 사회적인 어떤 이니셔티브 예. 프레임은 이제 무너지고 있다. 예. 여기서 저는 호남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호남의 변화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드러났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광주만 해도 지방선거에서 뭐 30%밖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든 민주당에 대한 광주 시민의 어떤 매서운 심판이 있었다. 또 전남만 해도 22곳 지자체 중에 7곳이 무소속이 당선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민주당이 깃발만 꽂는다 그래서 시민들은 그래 너 잘하겠지 하고 뽑아주는 시대는 아니다. 시민들도 그만큼 많이 성숙을 했고
또 인구 변화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날카롭게 정확하게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요. 어쨌든 국민의당 이후에 그 다음 선거 때는 그 86 일명 86 운동권이라 그러죠. 예.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광주 전남에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에 당선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송갑석, 민영배, 이용빈, 이영석, 뭐 윤영덕, 뭐 김승남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권 출신들이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호남인들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난 5월달에 뭐 방송국에서 한 걸 보니까 뭐 24% 정도만 지지하고 59.7%는 바꿔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이분들이 좀 정치적인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그 지난 2020년 총선에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그 전까지 그래도 호남에서 나름대로 존재감 비중이 있었던 예, 예. 그런 거물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다 탈락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진짜 좀그 표현이 뭐합니다만 햇병아리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예예. 그 정치를 하기 거의 다 새로 시작한 분들이 예예. 대거 호남의 민주당 정치인으로 그렇죠.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때도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 전에 호남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 정치인들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아 그렇죠. 그만큼 존재감이 약하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 내공도 없고 예.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우려가 사실은 현실화된 게 지난 4년 동안의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총선 이후에 예, 예. 21대 총선 이후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런 우려가 맞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선 깨놓고 말해서 무슨 정적 존재감을 드러낸 정치인이 있었는가? 예예. 있었긴 있었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 민영비 의원 같은 아 경우. 검소완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꼼수 탈당. 이제 이런 거. 양양대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예, 예. 했습니다만 이분들에게 보면은 민주당이 호남 정치인들, 호남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다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네들이 하기 힘든 요거 넘어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장 만만하게 써먹기 좋은 정치인들이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다 하는 이야기.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 소위 말해서 좀 똥치는 막대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기들이 손대기 힘들고 손대기 싫고 그런 일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맡기는 그 역할을 해온 게 저는 호남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호남에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상당한 무게감, 존재감, 영향력을 발휘했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호남 출신 예.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중심이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중심이 아니라 예. 완전히 똘마니들. 예. 그 시키면 시킨 대로 좀 예. 가두리 앞장에서 짜서 예, 마음대로 예. 하는 거 써먹는 예. 그 좋은 일이 아니라 예, 예. 안 좋은 일, 지기들이 예.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그런 역할로 전락한 거 아닌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 느껴서 아마 지지율이 그렇게 그런 점도 바꿔야 된다. 그런 점도 분명히 그런, 있는 거죠. 예. 연관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부분이 합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원 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더 심하게 말하면 옛날에 용파리 같은 데서 나오는 강력 부대들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예. 그 역할을 아마 이제 예, 예. 누굽니까? 저기 지금 현재 우리 광주시장 하시는 누구죠? 예. 강기정 시장님도 아마 예. 출발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 호남에서도 목소리가 좀 나와서 좀 자성도 하고 변화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질문 하나 또 드려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호남 지역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공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당도 있고 또 전라남 도당도 있는데 이분들도 최근에 뭐 예산정책협의회에 뭐 등장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 뭐 조율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호남에서는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종조직이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는 야당인데 야당으로서 적절한 비판 또는 견제 또 문제점에 대한 지적, 대안 제시 뭐 이런 일들을 역할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예. 그래 또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 맡고 계신 분들이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또 특정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그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념성을 내세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호남의 지역 현지 지역 분위기가 그 주민들 분위기가 우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제 알레르기 같은 예. 그런 부분을 갖는 게 많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이제 좀 활동하시는 부분이 주로 이제 그 호남 같은 이제 민원이나 이런 부분 중심으로 예예. 그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활동하게 되면은 실제로 변화를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저기 그 국민의힘이 사실은 호남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 호남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기 달래기, 예. 달래기 내지는 퍼주기. 예. 달래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퍼주기거든요. 예. 달래기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5.18 의혹에 가서 무릎 꿇는 거는 이제 예, 그런 예. 방식이란 말이에요. 선거 때 되고 그러면 호남 아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주로 5.18 와가지고 달래기 위해서 5.18에 가서 여기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 자, 5.18을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근데 5.18의 부분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예. 뭐 이 대목에 좀 그 5.18에 가지고 있는 호남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비판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5.18 여기 가서 무릎 꿇으면 어떻게 상징적으로 되냐면은 호남 유권자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들어오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놈들이 왜 지지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예.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18 인정한 거 인정하더라도 5.18 관련해서 호남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호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예.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예, 예. 또 하나가 퍼주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호남에다가 예산을 쏟아부어주고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서 호남을 달리려고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니 예. 그다음에 그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예, 예. 모터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정공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퍼주기로 말하면 절대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국민의힘은 그 민주당은 호남을 그 국가 예산을 호남의 주머니 돈처럼 쌈짓돈처럼 썩 화내주거든요. 예, 예. 근데 국민의힘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퍼주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코 국민의힘은 호남의 이제 민주당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아. 그러면은 제가 보기로는 어렵더라도 예. 유일한 정도를 걸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수학의 왕도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국민의힘이 우파적인 정당으로서 호남에서 승리하는 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자기 정체성을 자기의 가치를 분명히 호남 그 유권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를 전면에서 저는 승부를 봐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저기 인정할 건 인정하더라도 호남이 잘못하고 있는 비판하는 것을 비판하고 호남의 가치를 이야기할 아니 우파의 가치를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 호남의 정치인들이나 특히 국민의힘 정치 그 조직에서는 우파의 가치를 숨기려고 지금 해온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건 백년 하청이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 예. 어떤 국민의힘 공식 조직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고민이 필요하고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닌가 변화가 예.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균형과 조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예. 또 잘하는 거 있으면 또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예. 근데 비판했다 여고도 뭘까 두려우니까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딱 그렇죠. 엎드려서 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잘못한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한 줄 몰라요. 가장- 계속 그대로만 하거든요. 가장 호남의 절대적인 지금 한계가 이 부분 때문에 호남 문제 해결이 안 되고 호남의 발전이 안 된다고 보는데 예. 호남이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가장 본질적으로 호남이 인정하지 않는 게 건국과 산업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건국과 산업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 이 문제가 호남의 가장 본질의 문제입니다. 호남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호남은 무슨 수를 써도 호남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경제 산업화에 엄청 지자체장들이 올인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퍼주기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말하는 건국과 산업화 인정하지 그렇죠. 않는다는 건 깨놓고 말하면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니, 그럼요. 이런 현재 예.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결정적인 그 역할이 건국과 산업화인데 이건 예, 예.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박정희와 이승만은 아주 증오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 다른 지역과 화합이 되고 대한민국의 우리도 대한민국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 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목에서 호남이 변해야 되는데 그 대목에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저는 그 이념성적인 정체성을 좀 과감하게 네. 우파 정당 국민의힘이 내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유,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근에
그 우파 정책성을 강하게 내세우는 호남의 힘이라는 시민단체가 새롭게 출범을 좀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선거 때만 되면은 사실 호남에서 뭐 총선을 앞두거나 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시민단체 움직임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호남의 힘의 출범 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호남의 힘에 대해서 이제 출범 제가 뭐 이제 직접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래도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예예. 또 저도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예. 저도 이게 이제 호남에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저 활동도 해와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선거 때가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운 시민단체나 조직이 등장하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제 그 어떤 개인을 둘러싼 특정 정치인을 둘러싼 사조직이나 예. 팬클럽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아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뼈아프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 호남 대화 포럼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은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게그 중도와 우파의 결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념성을 정확하게 말하기가 아. 어려운 그런 이제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흔히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 예. 동시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좀 그 한계가 있다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평상시에 우파의 정체성, 이념성을 강하게 내세울 수 있는 신단체가 필요하다 생각을 예.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호남의 힘은 그런 부분에 비교적 선명하게 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도하시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특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우리 펜앤마이크 호남 지부랑 너 지사랑 너 예. 남과 나름대로 상당히 좀 관계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로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 호남의 힘이 예. 정체성도 비교적 이념적 정체성도 뚜렷하고 예. 동시에 그 이념 어떤 그 선전선동인 무기 예. 그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활약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편엔 호남지사에서 우리 주동식 전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호남의 정치 이슈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주 위원장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좀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거기 저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출발이 좌파 출신이었고 또그 평범한 직장생활 하다가 다시 사회적인 발언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호남 문제였거든요. 예. 호남에 대한 혐오, 호남 지역 차별, 호남의 소외 이런 문제를 고민으로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 좌파였습니다. 근데 활동을 하면서 호남 혐오에 대해서 반발해서 싸우고 제가 국회에서 가장 그 문제를 최초로 다룬 토론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활동하면서 느껴지는 건 결코 그 문제가 그냥 다른 지역의 변화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란 제가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어요. 호남도 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가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호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과 호남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게요. 호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 후퇴하고 심하게 말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남이 지금 나아가는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고 깨놓고 말해서 반 대한민국이잖아요. 호남에서 지금 여기 만든 호남에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 하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광주 시내 한가운데 정일성이라고 소위 말해서 저기 그 중공 예. 중국의 중국 공산당의 가장 그 중요한 활동가를 했던 사람 그리고 예. 6.25 때는 북한군과 협력해가지고 내려왔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그런 동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거리 이름도 정일성으로가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저는 호남이 정체성이 대한민국과 같이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면은 좀 심하게 말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호남의 명분 5.18도 마찬가지예요. 5.18을 가지고 우파가 비판한다, 폄하하고 비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5.18이 저는 5.18을 가지고 5.18 평가를 가지고 우파 애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5.18의 상징이 5.18을 가장 중요한 그 대표로 내세우는 상징으로 내세우는 지역이 광주고 호남인데 광주와 호남이
좌파적인 성향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예, 5.18도 거기에 맞춰서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호남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 가장 결정적으로 대한민국과 호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러지 않으면 저 호남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음. 또 하나의 문제가 호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전체 국민의 20% 내지 최소한 20% 내지 30% 그 국민이 호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현지 주민은 숫자가 적지만 예. 전국에 엎어져 있는 호남 정체성의 국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이분들이 같이 광주와 호남의 변화에 따라서 이분들도 같이 변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광주와 호남이 진짜 변화해야 되고 교육 확성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에 나와가지고 광주가 5.18 제4의 도시다. 그래서 5.18에 광주가 발전하기 어렵고 예.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말로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제 발언이 호남의 변화의 출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제 어떤 여기 광주와 호남을 위해서 같이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과 함께 가야 된다는 제 성의를 좀 충심을 이해해 주시고 주변에서 광주 시민들이 호남 시민들이 많이 변화해 주셨으면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균형과 조화거든요. 뭐 새도 양쪽 날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화롭게 그래서 광주나 호남에서도 현 민주당에 대한 또는 지도부에 대한 충분한 비판, 또 견제,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또 광주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이 예. 또 광주의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호남이 변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요. 예.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변하지 않고선 살 수 없다는 것도 모든 기업인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도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주동식 전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